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코딩 및 기초실습 4조의 발표 시작을 맡게 된 오승석이라고 합니다. 저희 조의 목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관련 이론, 파이토치 웨이와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 부분은 김강환 군이 발표를 맡아주실 거고요. 실험 코드 6-1과 6-2는 제가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번 결과 분석 및 토의, 4번 강의 및 실험 수행 소감은 손준호 군이 발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관련 이론입니다. 딥러닝은 대부분 정해진 형식의 모듈을 조합하여 개발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형식으로는 딥러닝 개발 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딥러닝 개발 시 파이토치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 기존의 코드를 파이토치를 사용하기에 알맞은 형태로 바꿔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엑셀 값을 2, 4, 6, 8로 설정했다면 이제는 파이토치를 사용하기 위해 베리어블, 토치 텐서 2, 4, 6, 8 이런 식의 형태로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로스나 그레디언트 계산을 직접 하지 않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아 자동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따로 클래스를 이용해 모델을 설계하는 과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파이토치로 딥러닝을 구현 시 첫 번째, 클래스를 이용해 딥러닝 모델을 설계해야 합니다. 모델은 아래의 두 개의 함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두 번째, 파이토치를 이용하여 로스 펑션 옵티마이저를 선택해야 합니다. 파이토치에는 다양한 로스 펑션과 최적화 방법,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설계한 모델에 대해 forward, backward를 계산하고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합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은 참 또는 거짓의 두 가지 경우로만 출력을 합니다. 예를 들면 10시간을 공부했을 때 합격을 할지 못할지를 출력합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이 적용되는 문제의 그래프를 보면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사용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리니어 함수를 거쳐서 직선을 만들고 시그모이드 함수를 한 번 더 거치도록 하여 직선의 모양을 바꿉니다. 또한 리니어 리그레이션에서는 MSE, Mean Squared Error를 로스 펑션으로 이용한 반면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은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이용합니다. 여기서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렇게 나타내고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실험 코드 6-1입니다.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파이토치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여 저희 조는 X데이터 값을 일산화탄소를 마신 시간으로 설정을 했고요. Y데이터 값은 일산화탄소의 혈중 포화 농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데이터들을 행여 형태로 삽입을 해줬습니다. 파이토치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기 때문에 로스와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함수는 따로 필요가 없으며 대신에 토치.nn.모듈이라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부모 클래스를 상속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델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 모델이라는 클래스를 만들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두 함수 init과 forward를 함께 생성을 해줬고요. 크리테리언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로스 값을 선언을 해줬고 이때는 MSE 로스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옵티마이저라는 변수도 만들어서 그레디언트 디스센트 알고리즘을 선언을 해줬고요. 이때는 SGD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때 러닝 레이트는 0.000001로 설정을 해줬고요. 5000의 폭을 반복해서 계산을 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테스트 인풋 부분에 보시면은 사이즈가 중요한데요. 그냥 숫자를 넣게 되면은 스칼라고 대괄호 하나를 쳐주면은 딤과 사이즈가 각각 1인 벡터 그리고 대괄호 두 개를 치면 딤이 2인 행렬이 됩니다. 근데 저희는 행렬이 필요하기 때문에 숫자와 대괄호 두 개를 함께 써줬고요. 그리고 프린트 되는 값이 무엇이냐? 일산화탄소를 10분 동안, 즉 우리가 원하는 시간 동안 마셨을 때 일산화탄소의 혈중 포화 농도가 어떻게 되느냐가 나올 거고요. 여기 끝에 보면 10을 나눠줬는데 이 10을 왜 나눠줬느냐? 농도가 0.1, 0.2 같은 소수점이 한 자리가 포함이 된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y 데이터 값을 넣을 때 편의상 1, 2, 5 그냥 자연수꼴로 넣어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0을 나눠서 계산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결과를 보시면은 일산화탄소를 10분 동안 마셨을 때 그 일산화탄소의 혈중 포화 농도가 0.15 정도 나오는 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넣은 데이터 상으로 10분일 때 농도가 0.1인 걸 보아 어느 정도 예측값이 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6-2 파이토치 이용해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실습 코드를 잡아와라.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은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경우만 출력을 합니다. 0과 1처럼 말이죠. 그래서 저희 조에서는 일산화탄소에 노출된 시간과 혈중 포화 농도의 관계에서 사망이라는 결과를 추가해봤어요. 0과 1을 생존과 사망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 일산화탄소에 5분간 노출이 되면 혈중 포화 농도는 얼마나 되고 사망에 이르는가 아니면 생존을 하는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여 밑에 일산화탄소 농도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넣어놨어요. 이걸 왜 넣어놨느냐 하면은 일산화탄소가 뭔지, 일산화탄소가 우리 몸에서 뭘 하는지, 그리고 혈중 포화 농도가 얼마나 돼야 사망에 이르는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넣어놨고요. 일산화탄소가 무엇이냐? 이제 화재가 일어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유독 물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뭘 하냐? 허파에서 산소 대신에 헤모글로빈이랑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산소 공급을 중단을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산화탄소를 잘못 마시면 사망에까지도 이룰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혈중 포화 농도가 어느 정도 돼야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가 확인을 해보면요. 이제 알려진 바로는 이제 보통 포화 농도가 55%에서 57%, 지금 한 0.5 정도 되면은 신경세포가 사멸을 하고 전신마비가 옵니다. 여 표에서는 여 800과 1600, 여 언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0% 정도면, 즉 0.6 정도면은 이제 산소 부족에서 사망합니다. 이제 여기 1600과 320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0.5일 때 무조건 죽는 거 아니거든요. 이제 여기 0.5, 여 언저리일 때 이제 죽진 않지만 천국문 손잡이 살짝 잡고 오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0.6 정도 되면 이제 정말로 이제 사망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건 이제 실제로는 이제 0.5면은 무조건 죽는 거 아니라고 했죠. 근데 편의상 0.5 이상이면 무조건 죽는 걸로 정했고요. 0.5 미만이면 생존하는 걸로 정해놨습니다. 이제 코드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이제 X 데이터는 일산화탄소로 마신 시간이고 Y 데이터는 0일 때 생존, 1일 때는 사망으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6-1이랑 크게 다른 점은 없는데 조금의 차이점이 있는 걸 설명드리면은 여기 로스를 선언을 할 때 6-1에서는 MS1로스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BC1로스를 사용을 해줬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과는 어떻게 출력이 되느냐. 농도가 0.5 이상이면 마음의 준비를 해라가 출력이 되고요. 0.5 미만이면 병원 갈 준비를 해라고 출력이 됩니다. 생존 사망으로 결정을 했는데 왜 이런 메시지가 나오게 출력을 했냐면 0.5 미만이어도 일산화탄소를 마시면 일단 병원은 가야 되니까 병원 갈 준비를 해라가 출력이 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혹시나 일산화탄소 마실 일이 생기면은 마시고 나서 바로 병원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시 결과로 돌아와서 일산화탄소를 5분 동안 마셨다. 일산화탄소의 혈중 포화 농도가 0.1이므로 병원 갈 준비를 해라 라는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이게 이제 30분이 넘어가면 혈중 포화 농도가 0.5 이상으로 출력이 되고 마음의 준비를 해라 라는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실습 코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과 분석 및 토의입니다. 첫 번째 실습에서는 파이토치를 사용하기에 알맞은 형태의 코드로 짜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파이토치를 이용하면 원래 각각 구해야 하는 로스와 그레디언트를 이미 만들어져 있는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자동으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파이토치는 계산을 할 때 원디멘션이 아닌 투디멘션, 즉 행렬의 형태로 통째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x, y 값을 설정할 때 2디멘션의 형태로 설정해줘야 했습니다. 두 번째 실습에서는
파이토치를 이용하여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구현해 보았는데 전체적인 틀은 리니어 리그레이션과 같지만 로스 계산식을 MSE를 쓰지 않고 BCE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결과를 0 또는 1로만 출력하기 때문에 결과창을 보게 되면 혈중 포화 농도가 0.1로 나왔지만 결론적으로 0 이퀄 생존으로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혈중 포화 농도가 0.6이 나왔다면 1 이퀄 사망이 출력되었을 것입니다. 강의 및 실험 수행 소감입니다. 이번 주에는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을 배웠는데 리니어 함수를 이용하는 것까지는 지난주와 같지만 시그모이드 함수를 추가하여 함수 모양을 바꾸는 방식이 흥미로웠습니다. 인공지능 코딩은 관심 있는 분야이고 강의를 들을수록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파이토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찝찝하고 코드를 짜는 새로운 방식이 어색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상 7주차 4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